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드디어 미국 대선 결과가 곧 나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해야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누가 이길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어제거나 접전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는데, 여론조사 기관의 성격상 똑같은 수치가 안 나오죠. 전부 다 들쭉날쭉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평균값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경합지구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누가 이기겠다라는 어떤 판단들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미국 대선 이야기를 조금 하고, 어, 이 가장 지금 주목되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요. 과연 공정한 선거, 깨끗한 개표가 이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데요.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쪽에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음, 미국 대선 6시간 전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여기 지금 막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것조차도요,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러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북한이 파병한 것도 저는 미국 대선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갔는데, 그 중에는요, 북한은 지금 어쨌거나 트럼프 당선을 원하는 것 같아요. 푸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당선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기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 그랬거든.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못해요, 더 이상. 사실상 이제 러시아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푸틴과 이 트럼프 사이에 무슨 또 협상이 있겠죠. 회담이 있겠죠. 그러면서 점령지에서 뭐 물러가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중립적으로 이렇게 둔다라는 어떤 상호 간의 어떤 합의 같은 걸 또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지금 겁을 내는 것은, 목적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은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가 그러면 최전선이 우크라이나가 되는 거야. 그럼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바로 맞닥뜨리잖아요. 이 푸틴은 사실 이걸 겁을 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립지구 완충지대를 이제 둬야 되는데, 그거를 이 트럼프가 수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푸틴도 말이죠. 다른 지역은 양보하고 크림반도 그쪽만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제 그 영유권 혹은 이런 걸 주장할 겁니다. 그런 속에서 뭐 나름대로 전쟁은 끝낼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몰아갈 수도 있겠죠. 북한은 북한대로 트럼프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번 대통령 할 때 벌써 푸틴에게 뭐 헛바람 많이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어떤 회유책이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갖고 있는데, 그 당근이 지금 푸틴이 아니고 저기 김정은 입장에서는 꼭 지금 절실합니다. 북은 요즘요, 탈북자들 소식통을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아사 전쟁이 지금 벌어졌다 그러네요. 고난의 행군 그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지금 위기인 거야. 저 상태에서 파병까지 했던 것은 극약 처방이죠. 이게 지금 북한 내부에 지금 조금씩 지금 알려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걸로 인해서 큰 어떤 뭐 정치적 변동도 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정변의 희생양이 김정은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전망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자, 그런 속에서 어쨌거나 미국 대선이 지금 열리는 건데요. 이렇게 탄도미사일 쏘고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미국에 이 뉴스로 나갑니다. 요게 이제 표심에 작은 영향을 또 준다니까요. 북한이 저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이든, 해리스 같은 이런 행정부에서는 북한하고 저기 러시아가 하나도 안 변한다. 저걸 조금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미국 대선 첫 여성 대통령이냐, 트럼프 이기냐 이런 건데, 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분석과 다양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을 손들어 주기가 어렵습니다. 자, 결전의 날입니다. 7개 경합주가 성패를 가른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진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게 깨끗한 개표가 될 것인가,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인가 이건데요. 이미 미국 대선, 미국 선거도 오염됐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 주로 이제 그 논란의 수혜자들은
민주당이 그동안 수혜자였죠. 공화당이 수혜자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진짜 부적절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른다면은 부정선거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민주당 혹은 그 민주당과 손을 잡은 카르텔, 딥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세력들이 되겠죠. 자, 그런 속에서 지금 이런 게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리스가 앞섰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여기저기 있는데 특히 아이오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건 명백히 가짜 뉴스다 지금 선언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여론조사 이런 조작된 여론조사를 많이 지금 뿌려놓고 나중에 선거 결과를 여기에 꿰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를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는 이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 벌써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했잖아요. 이제 그랬던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선거 공식 이제 투표 시간이 끝나자마자 출구조사가 발표되기도 전에 어쩌면 출구조사가 발표된 직후에 출구조사와는 별개로 승리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어떤 분석이 있습니다. 아니면요, 개표 진행 중에 개표가 한 3분의 1쯤만 되더라도 바로 내가 이겼다, 내가 당선되었다라는 걸 자체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부정선거 이슈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요, 충격적인 것은 이 미국 대선은 저기 특이하게도 2달 전부터 투표가 있죠. 우편 투표는 2달 전에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여기 이 사전선거, 사전투표 이게 또 뭐 이루어지고 나서 막 9일간인가 그렇죠. 그게 또 깜깜이 상태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조기 투표, 사전투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도 비율이 높아가지고 요즘은 마치 본투표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전투표를 없애야 될 텐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세계가 전부 이 사전투표가 있는 쪽으로 간다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투표율이 조금 올라오긴 올라와요.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좀 올라온다고. 그래서 각국이 이걸 자꾸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아주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트럼프가 만일에 패배하거나 이런 일이 이제 생기면은 사전투표 문제 삼는 것 자체도 이제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부정선거 이슈도 이제 거의 제기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데 놀랍게도 공화당에서 조기 투표를 이게 거부하지 않고요.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또한요. 민주당만큼이나 조기 투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 저 표 주면 죽은 표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그렇지 않고 놀랍게도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패닉이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식인데요. 이게 이제 공정한 어떤 그런 개표 과정, 깨끗한 개표 과정이면은 뭐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결론을 이제 이렇게 갖고 올 것인지 이게 정말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죠. 미국 대선이 갈수록 이 조기 투표, 미리 이제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조만간 여기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은 비율이 투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원래 또 더 앞서가고 있었죠, 이런 것은. 자,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정말 제발 제 생각인데 이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깨끗한 무결 선거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트럼프가 되었던 해리스가 되었던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자칫하면 미국이 거대한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있어요. 자, 그래 위험합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결코 이게 완벽한 제도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가장 좋은 제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전 세계가 이 자유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로 가는데 직접 국민들이 투표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여기서 너무도 심한 갈라치기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두 나라잖아요. 한 나라지만 두 나라 같은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런 방식의 민주주의가 과연 온당하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 이거 엄청난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죠. 자, 그런데 부정선거 없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말이죠.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이슈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난리? 그 난리의 이제 중심에 있는 인물이 예전에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조혜주, 양정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이건형이죠. 바로 이 사람이죠. 이건형. 얼굴 참 미남이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제 트리오죠. 조혜주, 양정철, 이건영. 자, 이런 사람들이 그 배후에서 막후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들 하죠. 부정선거 이슈 제기하는 사람들은.
쭉쭉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그 이재명 캠프로도 갔어요. 여기. 갖고 문재인과 또 연결되는 인물이고, 자, 이런 인물이 야권에서 지금 놀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심지어 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4.15 총선 거대한 사전선거 부정범죄 양정철, 이건영 뭐 이런 이야기 있고요. 사전투표 보정값 이건영 자료 공개 조혜주 양정철 100억 어쩌고 저쩌고 공병호 TV 보정값 주인공 이건영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쭉 나오죠. 그래서 선거 사기 세력들의 대한민국 접수작전 전모를 밝힌다. 이것도 공병호 씨 이제 여기 글이고요. 쭉쭉 보면요. 이 이제 분명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합리적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조혜주, 양정철, 이건영, 고한석은 왜 가만히 있지? 묵쭉쭉 이런 식으로. 그런 데는 이 3인방 트리오 이들이 한번 좀 이렇게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와야 될 텐데요. 여기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도요. 지난번이죠. 4.15 총선 그때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었던 이건영은 총선 다음 날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예측 자료를 올렸다가 삭제했다. 사전투표 보정값 민주당 163석 쪽집게 예측 이건영 위원장 자료 공개 파장. 선거 전에 작성된 자료로 보이는 해당 문구는 선거 결과를 정확히 맞춘 것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 사전투표 보정값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선거 부정선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조작하는 시스템이다. 자, 사전투표 보정값 민주당 163석 쪽집게 예측한 이건영 위원장 자료 공개가 파생되었다. 이게 2020년 4.15 그때 선거. 이 사실 메이저 미디어에서는 이런 걸 다루지 않았지만 군소 언론에서는 일부 이런 걸 다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묻혔죠, 전부 당시에. 시스템 뚫려도 모론 통계청 사무관이 코드를 바꿔 가중치를 조작한다. 사무관이 외주 직원 불러 시스템 변경했다. 무단으로 가중값 조정해 통계 생산했다. 통계청 자체 감사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게 2023년 10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에 1년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금 갈 길이 멉니다. 큰일입니다. 이게 무결성 선거가 안 되고 투표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국민적 의혹을 싣기 위해서라도요. 사전투표는 무조건 없애고 개표는 수개표로 가야 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